네, 이 시간에는 Finite State Machine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방법은 이름이 UIO 시퀀스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UIO 시퀀스가 뭔지는 다음 장에서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방법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Finite State Machine M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M은 completely specify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머신이 completely specify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였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에서 얘가 인풋 변수가, 그러니까 인풋이 A, B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A에 대한 트랜지션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B에 대한 트랜지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입력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있을 때 우리는 completely specify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미니멀이다. 미니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finite state machine 그 M1이 있고 뭐 M2가 있고 M3가 있다라고 하면은 M1, M2, M3가 다 이퀴벌런트한데 그 중에서 스테이트의 수가 가장 작은 게 M1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미니멀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다라고 하는 특성이 또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스테이트 머신에서 모든 스테이트들 간에는 어떤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스테이트 별도로 떨어져서 이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이제 커넥티드의 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디터미니스틱이란 말은 사실 앞에서는 안 썼었는데 결정성이란 거죠. 결정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갈 때 A라고 하는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인풋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있을 때가 스테이트 예를 들어 1에서 스테이트로 2로 간다라고 할 때 A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스테이트로 2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스테이트 2로 갔다 어느 순간에는 스테이트 3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비결정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non-deterministic 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특정 스테이트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머신은 두 번째 이제 가정은 머신은 항상 이니셜 스테이트를 갖고 거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신은 어떤 스테이트에서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초기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쭉 해서 어떤 스테이트로 갔다가 여기서 리셋하게 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정할 수 있는데 리셋을 할 경우는 아웃풋이 여기서 리셋하게 되면 아웃풋은 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웃풋이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리셋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머신과 IoT, 실제로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스펙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스펙이 머신이고 그것을 구현한 것이 IoT였는데 여기서는 머신과 IoT는 당연히 뭐 동일한 인풋 알파벳을 가져야 되겠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인데 IoT는 머신 M과 동일한 넘버 오브 스테이트를 갖는다는 얘기죠. 스테이트의 수가 같은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앞의 방법,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초 메소드의 방법에서는 마지막 가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IoT하고 머신의 스테이트 수가 같아야 된다는 가정이 없어서 그때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트랜스퍼 오류가 있었죠. 트랜스퍼 에러가 있었죠. 이건 뭐예요? 어떤 입력에 대해서 그 스펙과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입력에 대해서 다른 스테이트로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트랜스퍼 에러였었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게 있었죠? 오퍼레이션 에러가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에러는 뭐였죠?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얘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 결과값이, 즉 아웃풋 값이 다른 경우가 오퍼레이션 에러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엑스트라 스테이트가 있는 경우, 상태가 더 많은 경우 있었죠.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머신 M1과 M2, M3가 스테이트가 달라도 된다고 했어요. 스테이트가 달라도 되지만 얘네들이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이고, 그래서 머신의 이퀴벌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스테이트가 개수가 무조건 다르다고 오류가 아니라, 그 스테이트가 개수가 다르면서 그 원래 디자인 스펙과 달리 동작할 때, 근데 이제 스테이트가 더 추가로 있을 때 우리가 엑스트라 스테이트 오류가라고 했었죠.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였어요? 엑스트라 스테이트 반대로 미싱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를 빼먹은 거, 스테이트를 빼먹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테이트 개수는 달라도 되는데, 스테이트 개수가 다르더라도 얘네들이 비헤이비어가 동일하면 되는데, 스테이트가 더 많으면서 비헤이비어가 다를 때를 엑스트라 스테이트라고 하고, 비헤이비어가 다르면서 스테이트 개수가 적을 때는 미싱 스테이트. 스테이트 빼먹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네 종류의 그 오류를 추후 메서드에서는 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UIO 시퀀스 메서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1번, 2번, 즉 트랜스퍼 오류하고 오퍼레이션 오류만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UIO 시퀀스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O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Unique Input Output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Unique Input Output을 줄여서 UIO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UIO, 즉 유니크한 인풋 아웃풋 시퀀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풋 앤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들의 쌍들의 시퀀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인풋 아웃풋이 들어간 이유가 인풋과 아웃풋 쌍들의 시퀀스인데, 그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냐면 어떤 스테이트를 머신 M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가 나머지 스테이트, 즉 다른 스테이트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런 그 시퀀스, 그러한 시퀀스를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풋 아웃풋 쌍으로 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시퀀스고, 그것이 구별해 준다고 해서 이제 유니크한, 그렇게 해서 유니크한 인풋 아웃풋 시퀀스, 즉 UIO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머신에 있는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시켜주는 이제 시퀀스다라고, 여기선 UIO 시퀀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우 메서드에서도 머신 M이 존재하면 어떤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해주게 하는 그런 그 시퀀스가 있었죠. 즉 스트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그런 스트링들의 집합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떤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시켜준다 라고 해서 뭐였죠? 캐릭터라이제이션.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은 뭐였어요? 머신에서 어떤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해주게 하는 그러한 스트링, 입력 스트링, 인풋 스트링들의 집합이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었죠. 그래서 그 머신의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하게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머신 M에 속하는 스테이트를 그 머신 M에 속한 나머지 스테이트들과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그 인풋 아웃풋 시퀀스를 우리는 UIO 시퀀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이 초우 메서드의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에 개념적으로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 M이 존재할 때, 머신 M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서 X 인풋 알파벳, Y 아웃풋 알파벳, Q는 스테이트들의 집합, Q0는 이니셜 스테이트, 델타는 뭐였어요? 트랜지션 펑션이었죠. 그 다음에 O는 아웃풋 함수였었죠. 그래서 이런 M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Q에 속한 모든 S에 대해서 길이 K인 UIO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UIO S, 그러니까 스테이트 S에 대한 UIO 시퀀스라고 해서 UIO S라고 표현하고요. 그 시퀀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I1, O1, I2, O2 해서 쭉 해서 길이가 K니까 IK, OK 했죠. 근데 바로 그때 여기 IO니까 앞부분이 인풋 심볼, 뒷부분 슬래시 다음에 뒷부분이 아웃풋 심볼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UIO 시퀀스에서 인풋 포션만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인풋 포션만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in UIOS 이렇게 하면 인풋 포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방금 전에 봤던 그 시퀀스로 본다고 하면 in 하면 인풋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웃풋 포션만을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5만 아웃풋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풋 포션과 아웃풋 포션들이 같이 이제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스테이트에다가 그 스테이트에 대한 UIO 시퀀스에서 인풋 포션만을 적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트랜지션을 시키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그 스테이트에서 여기 UIO 시퀀스 인풋들만 쭉 적용시키니까 결과 나오는 것은 아웃풋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UIO의 아웃풋 포션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UIO 시퀀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UIO 시퀀스는 다음과 같은 그 특징이 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 스테이트들의 집합 어떤 S에 속하는 그 모든 S에 대해서 그 S에 대한 UIO 시퀀스에서 인풋 부분을 적용하면 얘가 뭐가 나오죠? 결국 out UIOS가 나오겠죠. 그 아웃풋 포션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인풋을 적용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한 아웃풋은 똑같은 그 시퀀스를 그 S와 다른 그 스테이트인 모든 T에 어떤 T든 관계없어요. 모든 T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똑같은 시퀀스를 적용하면 그것을 다른 스테이트에 적용하면 그 결과값은 달라야 된다. 즉, 그 output UIO S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S 그 시퀀스를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T에다 적용했을 때의 그 결과값들은 여기와는 달라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러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UIO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를 머신에 있는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해주게 하는 유니크한 인풋 아웃풋 심볼이었기 때문에 그 심볼을 S에 적용했을 때의 그 결과값을 그러니까 그 시퀀스를 그걸 T에 적용하면 당연히 이제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것이 구별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그 머신 M이 존재하면 머신 M이 존재하면 계속 우리가 그 머신 M에 있는 다른 스테이트를 구별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초음 메소드에서도 머신들 간에 이퀴벌런트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려했었죠. 왜냐하면 M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 스펙이고 이것을 이제 구현한 IoT가 있다라고 하면 디자인 스펙 머신과 디자인 스펙에 있는 머신 M과 구현된 머신이 같으냐 다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같으냐 다르냐를 판별해서 같아야만 이제 잘 구현된 거고 다르면 오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럴 때 머신들 간에 같으냐 다르냐를 구별하려고 하면 어떤 머신에서 스테이트들이 다른 머신의 이제 스테이트랑 구별하려고 할 때 여기 첫 번째가 대응된 첫 번째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스테이트들과는 얘가 구별이 돼야 돼요.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로 이제 그럴 때 스테이트들 간에 같으냐 다르냐를 구별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결국 얘가 머신 M이 있고 얘가 IoT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다른 대응되는 스테이트랑 같으냐 또는 다르냐 그런 걸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머신 M에서의 스테이트들 간의 그러한 것이 같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구별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IoT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어떤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같은 머신에 있는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해주게 하는 그런 시퀀스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대응되는 머신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스테이트 S에 대한 UIO 시퀀스를 그 UIO 시퀀스를 S에 적용했을 때랑 S와 다른 T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이 UIO 시퀀스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UIO 시퀀스를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UIO 시퀀스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리즘을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제가 개념적으로 이제 좀 이해하도록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이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금방 구별을 하는데 컴퓨터에게 이것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보면 알고리즘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길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UIO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머신 M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다른 스테이트들과 구별해주도록 해주는 유니크한 인풋 아웃풋 시퀀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Q1의 경우에 그 UIO 시퀀스가 A0C1 이것이 UIO 시퀀스입니다. 그러면 왜 얘가 나왔는지를 일단 이해해 보도록 하죠. Q1에서 이제 Q2, Q3로 갈 수 있고, 어떤 Q2, Q6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Q1에서 이제 Q2로 갈 때, 그러면 A0, 그냥 하나의 여기 인풋값, 아웃값으로 구성된 이제 시퀀스, 요걸 가지고 Q1은 Q2랑 구별될 수 있느냐? 여기 Q1 A0 하면 Q2로 가는데 Q2에도 A0 하면 Q3로 가니까 요거랑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Q1과 Q2는. 그래서 A0 하나 갖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A0 이렇게 하면 그게 Q1과 Q2 또는 다른 거랑 구별될 수 있느냐? 그럼 Q1에서 A0 이렇게 갈 수 있어요. Q2에도 또 A0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A0를 가지고는 얘네들이 Q1이 다른 애랑 구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니크하게 구별될 수 있는 애는 뭐냐? Q1이 다른 애랑 구별될 수 있는 거는 요 경우 A0C1이다. 즉 A0C1 요 경우만 근데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얘가 결국 다른 스테이트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시퀀스를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A0C1 그러면은 예를 들어 A0로 하는 건 Q2도 보면 A0C1이 없어요. Q3의 경우도 A0C1이 없어요. 그 다음에 Q4의 경우는 B1이고 Q5는 C0고 그 다음에 Q6는 시작하는 것이 C1이니까 그래서 A0C1이 Q1의 그 UIO 시퀀스가 된다는 거죠. A0C1 그렇게 되고 지금 그러면 Q2의 경우는 어때요? Q2의 경우도 보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그냥 A0 하나만 하면 어때요? 그거는 앞에 Q1과 구별 안 되죠. 또는 Q3와 구별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러면 A0 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건 Q1에서 A0 한 거랑 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보면 이렇게 해서 A0 B1 하면 어떠냐? 그건 또 Q3에서 A0 B1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봤더니 Q2에서는 C1 그럼 C1 하나만 하면 됐냐? Q6에서 C1이 있으니까 안 되고 C1 이렇게 해서 C1 두 개로 해서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Q3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다른 스테이지에서 다 이런 시퀀스를 다른 데 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근데 다른 데서 그것이 적용 안 되면은 바로 얘를 결정짓는
Q2를 다른 스테이트와 구별해주게 하는 시퀀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Q3의 경우에 보면 Q3는 A0, B1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 경우는 어때요? A0, B1 구별됐나요? Q2에서도 A0, B1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Q3에서는 B1, B1 그러니까 B1 하나만 하면 Q4랑 구별 안 되니까 B1, B1 해요. 이렇게 하면은 B1으로 시작하니까 Q4는 B1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하면 C0로 되니까 얘는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B1, B1입니다. Q4의 경우도 B1 하나만 하면 Q3에서 B1과 구별이 안 되니까 B1, C0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UIO 시퀀스를 만들 때 무조건 길게 만들면 구별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쇼티스로 해야 된다는 거. 짧게 만들어서 다른 애랑 구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경우에 보면 더 짧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길게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Q5의 경우는 C0로 시작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딱 돼요. 그 다음에 Q6의 경우는 이제 이리로 나가는 게 C1이 있어요. 근데 C1은 Q2에서도 C1이 있으니까 C1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C1 A0 하면 여기서 C1 A0는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UIO 시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UIO 시퀀스를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UIO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스테이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머신 M에 대해서 Q1의 경우는 UIO가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Q1에서 A0로 가면 Q2로 가요. 그 다음에 Q3에서도 A0 하면 Q2로 가요. 계속 튀네요. 그래서 Q2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Q3에서도 Q2로 오고 Q1에서 Q2로 똑같은 A0에 대해서 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상태로 가든 항상 Q2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뭐 그것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Q1에서 A0를 통해서 Q2로 오나 Q3에서 A0를 통해서 Q2에 오나 이것이 A0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 그러니까 A0 즉 A라는 입력에 대해서 제로를 출력으로 내면서 Q2에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Q1에서부터 왔든 Q3에서부터 왔더니 결국 Q2에서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Q1을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시켜주는 UI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Q2의 경우는 UIO가 A1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Q1에서는 인풋 A에 대해서는 제로를 출력하고 Q3에 대해서 인풋 A에 대해서는 제로를 출력해요. Q2에 대해서는 이제 A1만 있는 거죠. 뭐 얘가 B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뭐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1이 UIO가 된다는 거죠. Q2에. Q3의 경우는 어때요? Q3의 경우는 A로 따지니까 인풋 A에 대해서는 0을 출력해요. 그것이 Q1에서 똑같이 A라는 인풋에 대해서 제로를 출력하니까 그건 구별 못해줘요. 그럼 B를 따져봤더니 Q3에서 이제 B를 따지니까 B1이 출력돼요. 그 다음에 Q1의 경우 A, B를 하면 B0, Q2에서도 B0가 되니까 B1이 구별해주는 거죠. 그래서 Q3에서는 B1이 UIO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는 UIO 시퀀스가 존재하지만 Q1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더라도 UIO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코어 비헤이비어와 넌 코어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머신의 컴플리트니스에 대한 가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컴플리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 completely specified 됐다라고 그런 가정이 있었죠. 뭐예요? 모든 스테이트들은 인풋 알파벳에 속하는 인풋에 대해서 인풋에 대해서 다 트랜지션이 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completely specified
A라고 하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머신 M에서 어떤 스테이트의 경우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 그래요? 결국 이제 델타, 즉 트랜지션 펑션이 명세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특정 입력에 대해서는 그 트랜지션 펑션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려고 하면 스테이트 S1과 예를 들어 스테이트 S2가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떤 A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때는 델타 해서 이때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할까요? 델타 이거는 어떻게 써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S1일 때 A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 얘가 S2다라고 하면은 A라는 입력에서 S1은 S2로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경우는 이 델타가 트랜지션 펑션이 정의되는 건데 바로 그러한 트랜지션 펑션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얘는 델타 S1 해서 얘가 S2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S1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경우는 얘는 S2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러한 입력을 non-core input이라고, 그러니까 핵심적이지 않은 입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트랜지션을 굳이 표시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트랜지션이 있더라도 아웃풋이 null 아웃풋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셀프 루프로, 그러니까 셀프 루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오는데 물론 이 셀프 루프가 다 트랜지션 펑션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얘가 A라는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하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올 수 있었죠. 이런 경우는 셀프 루프라고 하더라도 트랜지션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얘는 우리가 어떤 명세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는 얘가 그 자리에 머물면서 null 아웃풋을 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의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 null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스테이트 S1에서 A라는 것이 왔을 때 null을 출력하고 다시 제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A에 대해서는 사실 트랜지션 펑션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 미니멀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코어 핵심적인 행위만을 고려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비헤이비어, non 코어 비헤이비어를 트랜지션에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A라고 하는 머신에는 FSM이 incomplete한 FSM이 뭐냐면 예를 들어 Q1의 경우는 A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이 경우는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즉 B라고 하는 인풋에 대해서만 트랜지션이 정의되어 있죠. Q4의 경우는 A는 정의되는데 또 B가 정의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일 때 우리가 incomplete한 FSM이 되겠는데 이것을 complete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Q1의 경우는 A가 정의 안 돼 있었으니까 Q1에서 A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때 출력을 null로 하면서 셀프 루프, 자기 자신을 되도록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모든 스테이트들마다 모든 입력에 대해서 다 인풋 알파벳에 나오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다 표현해주면 컴플리트한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그림 A는 코어 비헤이비어만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B는 그림 B는 컴플리트한 버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그 인풋에 대해서 다 표시했는데 이렇게 너를 내는 이런 인풋의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non core behavior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됐는데 여기 A가 실제로 그 코어 비헤이비어만을 갖는 그런 FSM이 되겠고 우리가 그런데 이제 UIO 시퀀스를 만들 때 우리가 관심은 어쨌든 UIO 시퀀스 만드는 거니까 UIO 시퀀스 만들 때는 단지 그 코어 비헤이비어만을 고려해서 만든다는 거죠.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수행하게 될 과제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머신 M에 대한 그 UIO 시퀀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머신 M은 어때요?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컴플리트 하지 않죠. 인컴플리트한 머신이에요. 왜 그래요? 보면 Q1의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인풋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없고 Q4의 경우는 B라고 하는 인풋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 M을 뭐 컴플리트하게 만드는 컴플리트 버전은 앞에서 봤었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UIO 시퀀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컴플리트 할 필요는 없고 결국 뭐라고 했죠? 이런 명세되지 않은 입력을 표현을 해서 컴플리트하게 하면 이런 행위들이 non-core behavior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그런 non-core behavior가 아닌 core behavior만을 가지고 우리가 UIO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이 머신을 컴플리트한 머신으로 바꿀 필요 없이 이 머신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UIO 시퀀스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UIO 시퀀스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UIO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그런 UIO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distinguishing signatur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UIO 시퀀스를 만드는 프로시저가 gen UIO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프로시저가 있는데 걔가 결국은 UIO를 못 찾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를 결국 다른 스테이트랑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시그너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시그너처를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요 표기법 그 WQIQJ라고 하는 요걸 좀 이해를 하도록 하죠.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WQIQJ라고 하는 것은 I와 J가 이제 달라야 되겠죠. 그럴 때 스테이트 QI와 QJ를 구별해 주게 하는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예요.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가 WQIQJ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WQ1, Q2 이렇게 하면은 Q1과 Q2를 구별해 주게 하는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A0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Q1에서 Q2로 보면은 이제 A로 해서 여기서는 A라는 인풋에 대해서 제로를 내고 Q2의 경우는 A라는 인풋에 대해서 1을 내니까 이 하나만 갖고도 구별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A0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1과 Q3를 살펴보면 이제 Q1과 Q3를 구별해주는 그러니까 Q1과 Q3에 보면 Q1에서는 이제 B0를 B라는 입력에 대해서 제로를 출력하는데 Q3는 B라는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해 주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B0가 구별할 수 있는 시퀀스 되겠고요. 그 다음에 Q2, Q3의 경우 따져보면 Q2의 경우는 B0를 내겠고요. 그 다음에 Q3는
A0를 내니까 Q2, Q3를 구별할 때는 이 B0 하나만 갖고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를 구별해 주게 하는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를 우리는 WQI, QJ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여기 보면 금방 이제 구별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결국은 이 WQI, QJ라는 것이 여기서 Q1에서 Q2로 갈 때 요 엣지, 뭐 Q1과 Q3로 갈 때 요 엣지, 또는 Q2와 Q3로 갈 때 요 엣지, 가는 방향이 곧바로 엣지 레이블로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Q1에서 Q2로 갈 때 A0로 갈 수 있지만 Q2도 Q1으로 올 때 A1이 아니라 A0라고 하면은 1위로 갔거나 여기서 이렇게 올 때 Q1 입장에서 A0는 Q2에서 A0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때 구별을 못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QI와 QJ를 구별해주게 하는 다른 어떤 경로의 엣지 레이블들을 가지고 이 W, QI, QJ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추가적인 또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PI, J 이렇게 하는 표기법은 트랜스퍼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퍼 시퀀스인데 스테이트 QI 그러니까 QJ에 대한 트랜스퍼 시퀀스인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면 스테이트 QJ에서 스테이트 QI로 가는 쇼티스 패스 최단거리 경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그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를 우리는 이렇게 PIJ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PIJ는 어쨌든 스테이트 J에서 스테이트 I로 오는 쇼티스 패스에서의 경로상의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I와 J가 같을 때는 그 값은 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그너처를 구해야 되는데 시그너처는 크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 즉 QI와 여기 보면 QI와 Q1, 그래서 QI와 Q1을 구별해준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와 그다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트랜스퍼 시퀀스와 다시 두 개의 QI와 QK 플러스 1을 구별해주는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들의 이런 두 개로 이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 M의 스타팅 스테이트가 이제 Q1이라고 한다고 하면 Q1이라고 할 때 어떤 Q1일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임의의 QI에 대한 시그너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너처는 시그너처 QI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가 이제 일반식이 되겠고 위가 이제 I가 이를 때인데 일반식을 이해하고 그다음 I가 이를 때를 고려하면 뭐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뭐 외우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외울 것이 없고 잘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QI에 대한 시그너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QI에서 Q1으로의 어떤 사실은 두 개를 구별해주는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니까 경로라고 보면 생겨서 QI에서 Q1으로 가고, 그 다음 다시 QI에서 Q1으로 가고, 그 다음에 Q1에서 다시 I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다시 그래서 I에서 Q2로 가고, 다시 Q2에서 I로 되돌아가고, 그다음에 I에서 Q3로 가고, 그런 식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어떤 그러니까 QI 스테이트에 대한 시그너처니까, QI에서 Q1으로 갔다가, 다시 Q1에서 QI로 되돌아가고, 다시 QI에서 Q2로 갔다가, 다시 Q2에서 QI로 가고, QI에서 Q3로 가고, 다시 Q3에서 QI로 가서, 다시 QI에서 Q4로 가고, 뭐 그런 일련의 쭉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신이 있다고 하면 어떤 얘가 이니셜 스테이트 Q1이라고 하면 하고 어떤 QI라고 한다고 하면 얘에 대한 시그너처는 얘가 Q1에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Q2에 갔다가 되돌아오고 Q3에 갔다 되돌아오고 이러한 일련의 그 엣지 레이블들의 시퀀스가 이제 시그너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스테이트에서 Q1으로 갔다 되돌아오고 Q2로 갔다 되돌아오고 Q3로 갔다 되돌아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QI에 대한 시그너처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식에서 I가 1일 때를 적용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I가 1일 때 조금 약간 모습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일반식으로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I가 1일 때 보면 여기 똑같이 요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일반식을 이해하면 i가 1이면 여기가 qi, q1 즉 1에서 1으로 갔다 다시 1에서 또 i가 1이니까 q1에서 q1으로 갔다 그 다음 다시 q1에서 q2로 가고 q2에서 q1으로 왔다 다시 q1에서 q3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신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q1이라고 하면 여기서 q1에서 q2로 갔다가 되더라고 Q1에서 Q3 갔다 되돌아오고 Q1에서 Q4 갔다 되돌아오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잠깐만요. 이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두 번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i가 1이니까 Q1에서 Q2가 Q2에서 Q1하고 Q1에서 Q3고 이런 과정이니까 이게 두 번 나타나고 보기 싫어서 그것에 대해서 i가 1일 경우에 썼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i와 j가 같을 경우는 얘가 널이 되니까 얘를 널로 바꿔버리면 없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식만 이해하면 무난하겠어요. 근데 그 일반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테이트들이 있을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1번 갔다가 되돌아오고 2번 갔다 되돌아오고 3번 갔다 되돌아오고 이런 형태가 시그너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너처를 이렇게 수식으로는 복잡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이 머신 M은 Q2, Q3는 이제 UIO를 가졌었죠. 근데 Q1에 대한 UIO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UIO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distinguishing signature를 구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 M에서 Q1에 대한 시그너처는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i가 1일 때 시그너처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Q1에서 시작을 해서 1에 대한 시그너처니까 1에서 시작해서 얘가 차례대로 자기 자신 말고 Q2를 한번 방문하고 Q3를 방문하고 그럼 스테이트가 자기 자신 말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차례대로 방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1에서 2로 가고 다시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고 난 상태에서는 요 T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1로 갔으니까 T1은 이제 Q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2에서 다시 Q1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Q1에서 이제 Q3로 가는 그런 형태로 자꾸 튀네요. 그런 형태로 시그너처를 구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 것이 이제 풀어서 쓰면 아까 공식으로 보면 WQ1, Q2 그 다음에 P1, T1 그 다음에 WQ1, Q3인데 개념적으로 어쨌든 Q1에서 Q2로 갔다가 이때 이제 T1은 Q2가 돼 Q2에서 다시 Q1으로 와서 다시 Q3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되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앞서서 WQ1, Q2 즉 Q1과 Q2를 구별해주는 엣지 레이블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그래서 얘는 A0고 Q1, Q3를 구별해주는 애는 이미 구했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그러니까 Q1에서 Q2로 갔을 때는 Q2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었으니까 그때는 T1이
Q2가 되고, 그래서 Q2에서 다시 Q1 되돌아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달리 쓰면 P1, Q2 요것이 되겠고, 그래서 Q2에서 Q1으로 올 때 엣지 레이블이 A1이고, 그렇게 하니까 시그너처, Q1에 대한 시그너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Q1에서 Q2로 갔을 때 A0, Q2에서 Q1 되돌아올 때 A1, 여기서 Q3 방문할 때 B0 해서 요 세 개의 값이 시그너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그너처 하나와 각각의 UIO 하면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UIO가 없을 경우에는 시그너처로 대신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머신 M에 대한 각 스테이트마다의 UIO 시퀀스가 준비되어 있으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UIO 시퀀스가 없을 때는 distinguishing 시그너처가 준비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UIO 시퀀스 또는 distinguishing 시그너처가 준비되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M이 있고 그 머신 M에서 코어 엣지들의 집합을 이제 2라고 하고 코어 엣지들의 개수를 이제 M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머신 M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마다 일단 UIO를 찾는 게 먼저 진행돼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UIO 찾는 것까지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IO나 또는 디스팅싱 시그너처가 준비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엣지 투어를 계산할 건데 엣지 투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는 뭐냐면 아까 그 정의에 따르면 Q1에서부터 어떤 QI까지의 경로에 대한 엣지 레이블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QI 스테이트까지 도달하는 쇼티스 패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패스들에 대한 엣지 레이블을 이제 찾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는 엣지 투어가 되는데 엣지 투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면요. 얘는 1번 스테이트, 즉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원하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테이트 이제 얘가 Q1이에요. 아마 Q2가 있고 Q3가 있고 Q4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Q3에서 Q4로 오는 엣지가 있어요. 근데 Q4에 대한 거를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구하려고 하면 얘가 처음부터 Q4에 있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뭐 Q2로 가고 Q3로 가고 이렇게 스테이트 전환에 의해서 Q4로 오게 되면 바로 이 Q4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니까 이 머신이 있고 또 다른 머신에서의 이제 Q4랑 구별되게 또는 같은지 구별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얘가 처음부터 Q4 상태를 가지지 못하니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Q1에서 Q2로 갔다 Q3로 갔다 Q4로 오게 하려고 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을 이제 엣지 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스테이트에서 어떤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가 엣지라고 하면 여기 Q3, Q4 그러니까 Q3에서 Q4로 오는 엣지가 있다고 하면 Q3, Q4에서 여기서 그걸 이제 Q3 부분을 헤드라고 하고요. 여기 Q4를 테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Q3까지 오는 경로 그 다음에 Q3에서 Q4까지의 레이블, 그 다음에 Q4에 대한 UIO 시퀀스 이렇게 하면 얘가 엣지를 쭉 지나온 경로가 되겠고 그것이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얘가 디자인 스펙 M이고 그것을 구현한 IoT가 있다고 하면 IoT에 있는 Q4랑 M에 있는 스펙에 있는 Q4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시작해서 얘가 항상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니셜 스테이트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Q4에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그 과정을 쭉 따라온 것이 똑같이
IUT에서도 프로그램 동작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Q4로 와서 그럴 때 Q4와 Q4에 대응되는 여기 스테이트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 구현이 된 거고 오류가 없는 거고 다르면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항상 여기에 비교 관점까지 도달시켜주는 앞서서의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앞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Q4는 바로 얘랑 구별될 수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UIO 시퀀스를 적용한 거죠. 이 방법은 항상 이렇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서 특히 그 오토마타 기반으로 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초우 메서드에서도 똑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초우 메서드에서도 머신 M과 IoT로 구현된 M1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구별해 주려고 즉 어떤 스테이트 Q가 있고 여기서 대응되는 스테이트 Q가 있으면 얘네들이 같으냐 다르냐 구별해 주려고 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게 하는 게 필요했어요. 바로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해준 요것이 우리가 테스팅 트리로부터 얻어냈던 트랜지션 커버셋이라고 하는 걸 기억나죠? 테스팅 트리에서부터 얻어냈던 트랜지션 커버셋을 통해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도달된 스테이트가 다른 스테이트랑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을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초우 메서드에서 최종적인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P 곱하기 D였는데 이 P가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원하는 스테이트까지 도달시켜주는 트랜지션 커버셋이었고 G가 뭐였어요? 바로 결국 얘를 다른 애랑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펙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원하는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게 하고 그 스테이트가 똑같이 IoT에서도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여기 원하는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이 스테이트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을 적용한 거죠. 그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원하는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엣지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스테이트에서 그것이 다른 애랑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서 UIO 시퀀스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의 모습은 이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그러면 엣지 하나하나마다 또는 스테이트 하나하나마다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꺼번에 쭉 돌리려고 하면은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원하는 스테이트 가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스테이트에 대해서 테스트하려고 하면은 다시 점프해서 즉 원래 상태로 이니셜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걸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 상태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에게 맡긴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각각의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하는 이 부분은 테스트 케이스고 여기서 되돌아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 케이스에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적용해서 투어 엣지에 앞에다가 리셋을 둬서 계속 모든 코어 엣지들의 집합에 대해서 하나하나 엣지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올 엣지를 투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걸어 놓으면 시작에서부터 어떤 스테이트까지 와서 여기가 다른 애랑 구별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리셋에서 돌아가서 그 다음 또 다른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고 또 비교하고 또 리셋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테이트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서 이쪽 머신과 다른 머신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테스트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생성된 경우를 보도록 하죠. 그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살펴보기 앞서서 잠깐 여기 먼저 보면요. 이 머신 M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UIO는 다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i라는 그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i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위한 그 엣지 레이블을 보면 Q1에서 Q1은 널이 되겠고요. Q1에서 Q2로 가면 Q1에서 Q2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A0 있겠고, 그 다음에 이니셜에서 Q3 가려고 하면 A0, A0 이런 형태로 엣지 레이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스트 케이스는 모든 엣지에 대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Q1, Q2 엣지에 대한 그 테스트 케이스 생성된 걸 보면 이렇게 Q1에서 Q2, 즉 스테이트 Q1에서 스테이트 Q2까지 이렇게 경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경로일 때 얘가 앞부분이 헤드, 얘가 테일이 된다고 잠깐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가 헤드가 되겠고요. 얘가 테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Q1, Q2 사이 이 엣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Q1까지 일단 도달해야 되죠. 근데 Q1은 이니셜 상태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Q1에서 Q2로 가는 거. 그러니까 즉 Q1에서 Q1으로 가는 건 널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Q1에서 Q2의 엣지가 A0였죠. 그래서 A0, 그 다음에 Q2에 대한 테일의 UI, UIO. C1이니까 그래서 C1을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Q2, Q3 볼까요? Q2, Q3 엣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Q2까지 도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Q2까지 도달하는 경로. 그 다음에 Q2, Q3의 엣지 레이블 해서 A0, A0 나옵니다. 그 다음에 Q3의 UIO, 그러니까 Q3 UIO가 B1, B1이니까 그래서 B1, B1. 그래서 얘가 그 Q2, Q3 엣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Q2, Q6, 뭐 Q3, Q4 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에 뭐 Q3에 도착해 있거나 하면 Q3에서 다음 여기 Q4로 갈 때 여기서 가는 거 말고 Q 안에서부터 다시 Q4로 가는 테스트 케이스를 하려고 하면 Q3에서 Q1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Q3에서 Q1으로 가는 그런 경로에 대한 엣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Q3에서 Q1으로 가려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려서 그러는데 Q3에서 Q1으로 직접 가는 게 없죠. 예를 들어 Q6에서는 Q1으로 가는 게 있지만 Q3에서는 Q1으로 가는 게 없죠. 이럴 때는 뭘 하면 된다고 했어요. 리셋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Q3에서 Q1으로 Q3에서 Q1으로 가는 그 경우인데 여기서는 일단 Q3까지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어떻게 돼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Q3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A0, A0죠. 그래서 A0, A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3에서 Q1으로 가기 위한 경로는 없으니까 리셋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Q1에 대한 UIO에서 A0, C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엣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진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 폴트를 디텍트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이 앞에서 제대로 구현된 머신, 디자인 스펙이 되겠고 그 머신을 잘못 해석해서 구현한 IoT 머신이 요거 M'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M과 M'을 보면 먼저 그 트랜스퍼 에러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Q2에서 Q6로 가는 데에서 Q2에서 Q5로 가는 트랜스퍼 에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Q3에서 Q4로 가는 쪽에서 B가 들어오면 1이 출력돼야 되는데 C가 들어와서 1이 출력되는 오퍼레이션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가 어떻게 찾아지는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Q2에서의 그 트랜스퍼 에러가 적용되는
잠깐 안 나와서 그랬어요. Q2에서 그 트랜스퍼 에러가 적용될 거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T4, 우리 앞에서 바로 앞에 테이블에서 네 번째 테스트 케이스, 즉 2에서 6으로 가는 그 엣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인풋 포션을 보면 ACCA예요. 그래서 ACC를 그 Q 스펙에서 이제 ACCA를 적용하면 Q 안에서 이제 ACC 하니까 A, C, CA 하니까 0110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IUT에다가 똑같이 ACCA 적용하면 A, C 하고 하는데 A 여기 상황에서 Q6로 갔는데 여기 A가 없으니까 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010 그 다음 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과 이 IUT가 다르죠. 011까지는 0110인데 010 널이 되니까 달라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T13을 가지고도 해보면요. T13의 경우에는 인풋 포션이 ACCAC인데 그 ACCAC를 스펙에 적용하니까 ACCAC니까 01101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IUT에 적용하면 ACC 했어요. 근데 여기 Q6에서 그러니까 Q6 갈 때까지 010을 출력하고 Q6에서 A가 없으니까 너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C가 들어오니까 C 와서 2를 출력한 거죠. 그래서 011, 01과 010, 널 1, 널 1이니까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퍼레이션 에러, 그 Q3에서 오퍼레이션 에러를 보면 IoT에서는 Q3에서 Q4로 갈 때 C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 케이스 Q3, Q4 엣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T7을 적용하면 여기서 인풋 포션이 AA, BBC니까 그걸 이제 스펙에다 적용을 하면 AA, BBC, 그러니까 AA, BBC니까 00110이네요. 00110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IUT에다 적용하면 AA, BBC입니다. 그래서 AA 하고 여기 00까지는 출력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B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B에 대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널을 출력하죠. 그래서 B에 대해서 널, 또 하나의 B에 대해서 널 했다. 그 다음에 C가 오니까 이 C에 대해서 이제 2를 출력하고 Q4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2를 출력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다르니까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오류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UIO, 그러니까 Unique Input Output Sequence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 어떻게 테스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